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코스피 지수, 오늘 2,300선에 바짝 다가갔지만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2,299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2,300억 원어치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은 최근 5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증권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거래 대금도 증가하면서 위탁 매매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비금속 광물 건설업 등 관련 업종들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및 용산 개발 계획 추진이 갑작스럽게 보류되면서 건설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800선 고지를 되찾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801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전기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 정부가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규모를 약 7배 상향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신흥 SEC 등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국내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에 대성 미생물 바이오니아 등 이 백신과 방역 관련주들도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뭐 올라서 좋아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은 그 상승폭 자체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양시장 평균적으로 0.3%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주변 국가들, 지금 여러분들 그 아시안 게임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종합순위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중국, 일본 이어서. 나름대로 뭐 스포츠 강국이랍시고 뭐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좀 나간 게 우리나라인데 오늘 증시에서는 거의 뭐 아시아 최약체가 우리나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갔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0.8%가 넘게 올랐고요. 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뭐 2% 가까이. 홍콩 항생도 오늘 보면 2% 넘게 올랐는데 이 아시아권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거래소가 오늘 0.3%도 채 못 올랐으니까 이거면 올라도 사실 이거를 좋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오늘 지수가 올라간 것도 그나마 대형주가 주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증시 안에는 상승 종목보다 즉 올라간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은 약간 좀 이런 아이러니한 약간 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계속 못 가니까 우리 뭐 계속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에너지를 어쨌든 간에 응축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월고점 경신은 여전히 계속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800선 턱 밑까지 갔다가 오늘 조금 더 올라가면서 800포인트를 오래간만에 좀 돌파를 해줬고요. 말하면 코스피 경우도 좀 잠깐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이게 뭐 7거래일 연속으로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 굉장히 더딘데 중요한 거 수급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더딘 상황이지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최근 10거래일 중에서 7일 동안 좀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눈치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았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소에서는 비록 오늘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마저도 좀 매수에 동참을 하고 또 외국인보다 좀 더 많이 샀어요. 하락이 심했던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아시아 최약체다 우리나라 증시가 최약체라고 평가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반전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축구도 그랬다시피 처음에 뭐 박살나고 시작하더니만은 정신 차리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의 첫 걸음을 나서는 시점에서는 다른 주변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 상승률이 딸리는 상황이지만 이 전체적인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아니면 이제 저평가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우리가 좀 못 가는 부분 분명히 더 빠르게 메꿔가는 순간이 찾아올 테니까요. 일단 수급은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미약한 상승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나중에 못 갔던 만큼 더 크게 갈 수 있는 장이 온다. 그래서 그 장에 맞는 종목으로 미리 좀 작업을 그러니까 이 매수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현재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크게 상승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웹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를 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19%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후장에 갑자기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한 주당 한 주씩 배정을 하는 이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얘기 때문에 무상증자 사실 이거 되게 큰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상증자한다고 올라가겠네,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단기 물량들이 몰려들면서 뭐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승률 20% 가까운 급등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닥에서 한동안 지금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오늘 사실 올라간 건 뭐 무상증자 말고 다른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이렇다 할 상승 흐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하락하고 나서 아래 구간에서 계속 머물렀던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움직이는 흐름, 공시 직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초반의 흐름에서 이제 이 상한가 검색기에서 포착이 된 건데요. 무상증자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주당 한 주씩을 더 준다고 해서 뭐 내가 수익률이 100%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때문에 만약에 기존 주주들한테 물량을 더 준다, 어떤 그 특정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주씩 더 준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100%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아닌데 왜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바로 이제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웹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좀 약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네요. 요즘 뭐 지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장 주식, 그러니까 전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숫자가 684만 9천 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뭐 대주주, 뭐 일대주주하고 대주주 지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물량은 뭐 300만 주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지금 뭐 돈을 벌고 뭐 통신 장비 어쩌고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려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안 붙겠죠. 이런 종목들은 돌아다니는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얘가 그 무상증자 때문에 거래가 잔뜩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보시면 이 하루 거래량이 185만 주에 103억 원 거래대금 기록했는데 이거 불과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루 거래량이 달랑 17,000주밖에 안 나오고 거래대금이 7,900억이 아니고 7,900만 원입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1억 원도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소외된 정도가 심했던 종목인데 이 호재가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을 한 거죠. 일단 무상증자란 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장 오늘 날짜로 뭐 주식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건 무상증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호재 때문에 급등할 만한 재료가 나왔을 때요. 거래가 이렇게 극도로 거래량이 안 나왔던 종목은 조금만 건드려도 살짝 그냥 숨만 불어 넣어도 바로 급등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계좌 중에 일부는 이렇게 좀 거래량이 극도로 안 나온 종목도 한번 붙으면 세게 가니까 이런 것들 바닥에서 잡아놓고 미리 좀 선취를 해놓은 이런 전략도 필요하겠다. 일단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상한가 검색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스윙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호재로 올라간 웹스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형성그룹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정말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됐을 때 형성그룹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홍성그룹이라고 아마 이렇게 타이핑하는데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거는 중국 회사입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오늘 이제 23% 종가상 23%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 역시 장중에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한가까지 가지 못했었고요.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7월에 이어 유사한 바닥에서의 급등 파동이 나왔었고 상승률을 거의 다 토해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우리나라에 그 중국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재, 뭐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중국 소비재들이 지난주 목요일날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그거였죠. 그 중국 상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전체적으로 중국 이 본토 16억 인구가 되게 쪼개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성마다 이런 정책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가로 상해 지역에서도 이 한국으로의 중국인 단체 관광을 허용해주겠다 소식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소비를 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제 돈을 좀 쓰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 우리나라 회사들. 이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반등을 했던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일단 기존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중국 위안화 값어치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이 이 무역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달러를 외화를 벌어왔을 때 자국 통화로 바꿨을 때 더 많이 바꿀 수가 있겠죠. 화폐 값어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위안화를 계속 가치를 떨어뜨려 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은 이거 외국 나가가지고 해외여행 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 성장도 예상보다 좀 더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단체 관광을 허용해줘도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다.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데 오늘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이 홍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 유아용품 같은 거 중국에서 팔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반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그렇게 심하게 망가진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단체 관광 허용해도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 못 놀러 갑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가까워도 해외여행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반등한다는 건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 기업이 올라간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상승세를 보여줬던 우리나라 이 중국 연관되어 있는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파라다이스나 화장품주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면세점 같은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오늘 홍성그룹의 주가 급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 중국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흐름까지도 전망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반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동성제약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장암 광역학 치료 시판 기대감에 19%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정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난주에도 사실 상한가 가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장암 이렇게 암 얘기를 앞서 잠깐 우리 앵커분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암을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제가 이전에 그 제약주 강의하면서 쭉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암세포를 직접 타격을 해서 암세포를 없애버리는 방법. 그리고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다른 면역 세포들 있죠. 면역 항암 세포들의 힘을 막 이렇게 올려줘 갖고 그 안에서 알아서 암세포를 좀 죽여가게끔 만드는 최근에는 면역 항암 이쪽에서 좀 더 이제 주가 상승이라든가 기술력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동성제약은 사실 이거 예전에 제가 1월 달에도 PDT라는 내용을 언급을 드리면서 좀 당시 뭐 6,000원 이하에서 추천이 한번 나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PDT가 뭐냐면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빛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부에 여러분들 하긴 요즘 남자들도 많이 가지. 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이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점 같은 거 생기면 그 피부과 가가지고 이렇게 레이저 쏴가지고 많이 없애고 하시죠. 그런 것들. 그거를 약간 좀
유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를 쏴서 피부에 있는 어떤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빛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쏴서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살멸시키는 기술, 바로 그걸 이제 PDT라고 하는데, 이 동성제약이 연초부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이 차트 보시면요, 이미 뭐 그때부터 올랐습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 제가 추천한 이유 6,000원 이하서부터 일단 반등이 나왔었고요. 한 2달 동안 주가 랠리를 보여주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정체된 상황을 보였었는데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라가기 이전으로 주가가 밀린 것도 아니었고요. 한 상승률에서 절반 정도를 토해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최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동성제약이 어쨌든 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 나오니까 제가 상한가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좀 단기 수익의 기회를 좀 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이거 지나간 거니까요. 오늘 떴던 거고 수익의 기회, 단기 수익 기회는 지나갔으니까 과연 이 동성제약의 급등, 상한가 검색에 포착이 된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가 중요해질 텐데, 좀 어떻게 유력한 기술을 통해서 연초 마지막 제약바이오의 급등 랠리를 장식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지금 8월 말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정말 요거는 확실하게 갖춘 회사다라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뭐 아무것도 없고 실체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성과 가능성 혹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이 주도주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이 동성제약처럼, 그러니까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 이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뭐 HLB 설명드리면서 50% 넘게 올라가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면 급등 나오니까 이런 것도 쭉 관심 가지셔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오랫동안 수그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뭐 이런 거 놓치셨다면 이제라도 들어와서 매수하시라. 잠시 진행이 되는 강의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종목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까지 검색계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앞으로 또 포착이 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첫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그때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죽어 있을 때,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뭐 당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 오늘 뭐 날아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관심을 갖고 사둬야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뭐 이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거 이 학생을 둔 집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최고의 재료가 바로 게임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만큼 어떤 주력으로까지 올라온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게임주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점검해 보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아시안 게임과 함께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뒷부분 강의와 함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주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앞서서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뭐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또 급등주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약 30분간에 걸쳐서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게임주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뭐 아직 어마어마한 관심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조금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이 증시에서 관심도가 그 약간씩 올라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들고 있어야지만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 그 빈수레가 요란하단 말이 있죠. 요란법석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관심이 가고 뭐 그거 좋다 이렇게 떠들면은 오히려 그런 게 그때부터 안 갑니다. 안 가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서 다 들고 있는데 그 주가가 올라가면 수많은 개인들이 이득을 본다? 그럼 뭡니까? 주식도 결국은 뭐 제로섬입니다. 누군가 이걸 수익을 크게 보고 있다면 누군가는 나중에 이걸 더 비싸게 사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절대 주식시장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수익은 언제나 일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사람들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약간의 관심이 올라오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아까 아시안 게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아시안 게임은 뭐 전체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될 텐데 아시안 게임 보면 이제 선수단 그 출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출정식 가서 해외에서 경기하면은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출정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 출정식 장면입니다. 출정식 장면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즉 아시안 게임 뭐예요? 결국은 뭐 육상이 됐든 어떤 뭐 공놀이 축구, 야구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게 운동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운동선수다, 뭐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다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근육도 좀 이렇게 우락부락 하고요. 그다음에 몸도 막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막 단단한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제가 뭐 신체를 갖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대표단들 그 신체를 갖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운동을 열심히 막 하는 분들 같지는 안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뭔 놈의 출정식이냐 이게 바로 그 e스포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번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이 처음으로 e스포츠 뭐 유명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학부모분들,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분들은 게임 이름만 들어도 정말 뒷골이 땡길 수도 있겠지만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뭐 하스스톤 같은 그런 일부 게임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지금 뭐 금메달을 노리는 그 스포츠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쪽에서도 요 e스포츠 쪽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금메달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뭐 생각보다 초반에 잘 하고 있더군요. 저도 자세히는 못 보고 있지만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정식 뭐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요. 우리가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간에 뭔가 스포츠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신체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결국 근데 이 게임이라고 도대체 뭔가 이게 과연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기는 한 거냐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뭐 하실 것 같은데 그 e스포츠 앞에 여기 제목에 원래 e를 붙여야 되는데 e스포츠란 해야 되는데 e가 지금 빠져버렸네요. 네, e스포츠가 뭐냐면 앞에 이제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전기, 전자 뭐 이런 얘기죠.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뭔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게임입니다. 네, e스포츠는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학창 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얼마나 또 놀고 싶습니까? 또 주변에서 친구들도 다 게임하고 오면은 다음날 학교 가면은 전날 학교 끝나고 저녁 때 게임만 얘기하고 앉았는데 나는 못하면 좀 약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행처럼 번졌던 당시 기억. 이따가 그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아무튼 간에 이 게임이라고 하면요. 이 뭔가 좀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게임하려고 그러고 직장인이 게임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무슨 뭐 업무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게임 이 아직까지도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뭐 어디 NBA 저기 무슨 파이널 경기한 결승하는 것 같죠. 이 안에 실내 체육관에다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이 가운데서 뭔가를 이렇게 구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게임입니다. 게임. 예, 게임 하고 있는데 e스포츠 그 경기장이 e스포츠 경기장.
그러니까 이런 메인 스타디움이나 경기장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그걸 전광판으로 이렇게 쏴서 실시간으로 저 화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응원도 하고 막 못하면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예. 이렇게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구경을 합니다.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야, 그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 그 뭐라고 게임하는 게 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5만 명, 6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이걸 보고 있냐.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해도 이렇게 만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많이 몰려드나. 자, 여기서 우리는 자 생각보다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이제 많은 파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큰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다음 화면인데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2018 자카르타 팔레망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이 게임들이 그냥 이제부터 e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입에 좀 편하게 달라붙으니까요. 자, 이 게임들이 정식 종목에 편입이 되면서 금메달 달라고 막 몰려들어서 막 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단기 재료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에 이런 e스포츠가 이 게임하고 이 딱딱하면서 게임하는 게 정식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게임주들이 뭐 아시안 게임 요거 기간 동안에서 뭐 잠깐 반등이 나오겠구나.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 어떤 반짝 상승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까지만 좀 해석을 제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단기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이 처음으로 이렇게 좀 편입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다른 뭐 국제 대회들 지금도 뭐 수두룩하게 이 전 세계 이 60억, 70억 인구 중에서 저 게임하는 사람들 몰려들어 가지고 막 월드컵처럼요. 뭐 대회하는 것들이 좀 수두룩하게 자꾸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더욱더 그런 국제 대회라든가 국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이런 규모, 선수단 운영 이런 것들이 확대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안 게임에서 이 게임들이 정식 종목 편입이 된 건요. 단기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이다. 즉 바꿔 말하면 그냥 애들이 그냥 놀이거리, 단순하게 놀이거리로만 할 일 없을 때 시간 때우고 놀이거리로만 생각했던 이 게임,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한 가지 산업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이번 아시안 게임이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픈 작업은 뭐냐면요. 제가 왜 여기서 이런 게임즈 얘기를 잔뜩 하고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급등주 찾아야죠. 급등주.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게임주들을 지금 다 밑바닥까지 대부분 다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막 살짝 올라오고 있는 정도인데 그 반짝 상승에 그칠 종목이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을 모멘텀으로 해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주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할 시간,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 쭉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먼저 좀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플랫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게임 플랫폼을 이해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게임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지나면은 우리 그 명절 때, 추석 때, 우리 추석 때들 추석 때 친척분들 만나면 뭐 합니까? 오랜만에 이거 한 번씩 해야죠. 고스톱 한번 치고 해야죠. 그것도 넓은 범주에서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건 플랫폼이 이런 오프라인, 즉 멍석을 깔고 하는 게 멍석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게임들은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내가 참가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플랫폼들이 주력으로 좀 있는지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가장 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PC와 인터넷을 두 개를 갖춘 시점에서 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이 바로 이 온라인 게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90년대 중반에 이제 컴퓨터를 처음에, 우리 부모님, 그때 막, 제 학생인데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컴퓨터를 사달라고 막 이렇게 쪼르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이야 무슨 뭐 컴퓨터로 무슨 뭐 이 강의 같은 것도 듣고 뭐 공부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이거 게임하려고 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라고 사는 거죠. 당시에 컴퓨터 한 대 가격이 뭐 200만 원 중후반대 정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샀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PC 보급은 한창 돼 있었는데 요 인터넷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선 꼽아가지고 이거 하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 이용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뭐 전화 요금이 한 달에 뭐 수십만 원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광통신이 다 깔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요거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한 이 최적의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게임이라는 것이 좀 사람들 사이에서 좀 크게 퍼져나가고 한 것은 바로 이 온라인 게임부터 시작을 했다. 지금도 보시면 요 PC방 그림인데 뭐 요즘에도 많이 갑니다. 젊은 친구들은 뭐 시간 나면 친구들 모였을 때 어떤 여가 시간 활용해서 PC방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이 가장 좀 주력한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어떤 게임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온라인 게임이 약간 그 태동이었다. 당시에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 유명한 게임들 있지 않았습니까? 요것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콘솔 게임, 그냥 게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콘솔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다른 뭐 표현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는 컴퓨터랑 약간 다르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과 맞물리면서 온라인 게임 시장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냈는데 이 콘솔 게임도 사실 지금은 이가 그 최근 겁니다. 최근 거. 이 일본 소니사에서 만든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콘솔 게임기인데 이게 옛날부터 보면요. 어렸을 때 뭐 이 게임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뭐 닌텐도 같은 거지 막 슈퍼마리오 그런 것들, 패밀컴 막 그런 거. 80년대부터 이미 다 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뭐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가격도 비싸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이 기계 장치, 이 장비는 다른 거 다 그냥 제껴놓고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만을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온라인 게임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보편화가 돼 있고 뭐 시장 규모가 막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떤 마니아층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보니까 혹시 그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네. 그 아는 와이프란 드라마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초반에 그 지성이 그 마누라 몰래 이거 몰래 샀다가 걸려갖고 막 욕조에 담그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한지민한테 걸려갖고 그겁니다. 예, 그게 딱 요거예요. 그래서 마니아층은 뚜렷하게 갖추고 있다. 근데 요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요 게임주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좀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력 플랫폼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거 오락실이죠, 오락실. 저도 어렸을 때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몰래 오락실 갔다가 걸려가지고요. 막 이렇게 뭐 여러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고 했었는데 학원 땡땡이 치고 뭐 수두룩하게 갑니다. 학교 끝나고서 친구한테 한판 붙자고 100원짜리 동전 몇 개씩 들고 갔던 그런 추억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요즘에는 굳이 뭐 오락실 안 가고 뭐 아까 보셨던 뭐 PC방이죠. 그쪽이 약간 주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죽어버렸는데 이쪽 아케이드 게임, 즉 오락실 게임도 약간 나름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두루 갖춘 플랫폼입니다. 일단 수익 구조 자체가 확실합니다. 왜? 내가 가서 내가 돈 넣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만큼 게임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즉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처럼 동네마다 오락실이 몇 개씩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찾아보기도 어렵고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예, 이런 이제 단점이 있죠. 자, 중요한 건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자,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가장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거, 바로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 자, 아까 앞서 쭉 말씀을 드렸죠. PC로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은 집에서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해야 되고 인터넷도 깔려 있어야 되고 뭐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사실 따로 시간을 내고 자리까지 착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셨던 아까 콘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 그게 집에 있다면, 게임기가 집에 있다면 집에 착석을 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락실은 말할 것도 없죠. 오락실을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즉 바꿔 말하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쥐고 있으면
붙잡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익 구조 자체가 일단 무료로 설치를 하게 합니다. 설치는 무료예요. 그냥 받아서 하다 보면은 뭔가 답답한 순간이 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더 못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나간다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속된 말로 현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현금 결제. 시작할 때는 무료로 시작을 하지만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조금씩 분할해서 현금을 따로 이제 뒤에 가서 결제를 하는 이제 부분 결제 시스템으로 보통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짜로 설치시켜 놓고 나중에 돈 쓰게 만든 요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저도 몇 번 당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토대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파고든 겁니다. 실제로 그 파고든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져서요. 실제로 아까 제가 플랫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PC 온라인 게임부터 지금 모바일 게임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부터 내년이죠. 2019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이 부류별로요. 각 플랫폼별로 성장률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는가를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자 보시게 되면 가장 처음에 봤던 아까 그 PC방 그림 보셨죠? PC방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년 평균, 연평균 5.9%의 시장 규모 성장, 시장이 즉 1년에 5.9%씩 커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게임기 보셨죠? 콘솔 같은 경우에는 3.9%, 온라인 게임보다 좀 떨어집니다.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 이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는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몸으로 뛰는 거만 많거든요. 성장을 하긴 합니다. 예. 역성장은 아니고 시장이 커지긴 하지만 그 규모, 성장률은 연평균 2.6%에 불과하지만 자,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즉 이 모바일 게임 있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서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4.1%. 뭐 이거는 뭐 온라인 게임의 거의 3배에 육박을 하고요. 뭐 콘솔 게임 다른 것들에 비해서도 약 5배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게임을 한다.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보시면. 저는 솔직히 바빠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이 현대인들 지금 주 52시간 근무로 한다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퇴근하면은 뭐 집안일 같이 도와서 해야죠. 애 봐야죠. 또 애 보고 나서 애 자는 뭐 또 다른 거 바쁩니다. 이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가롭게 단 1시간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사실 게임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현대인들의 현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니 한국인의 특성에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조금 전에 보신 수치, 요거는 글로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성장률이 14%라고 가장 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강합니다. 약 20% 정도 성장이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또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도 많고요. 쭉 돼 있는데 이제 좀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이제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지금 모바일 쪽이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 다 엄청 올랐겠네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15만 원을 넘어갔었지만 지금 현재 주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73%나 빠졌습니다. 예, 73%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모바일 게임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다. 시장 규모가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뭘 했길래 주가가 3년 반 동안 73%나 급락을 했느냐. 자,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처해 있는 약간 문제점들을 굳이 찾아서 2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첫 번째 경쟁 난립입니다. 이 모바일 게임이 의외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만들기 어렵겠죠. 근데 적당한 걸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막 콩나물 올라오듯이 뭐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니까 경쟁이 너무나도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큰 시장인데 중국이 그때 우리 사드 배치하면서부터 우리 한한령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그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중국 진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계 김에 뭐 여러저러 무슨 뭐 정서에 안 좋다 이런 핑계를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면서 우리나라 게임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데 자, 전혀 길이 없느냐 아니죠. 경쟁력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그 특징주로 넵튠 상한가 검색기에 포착된 거 말씀을 드릴 때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 모바일 버전이 중국 진출할 수 있다 얘기 나왔죠.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중국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경쟁력만 갖추고 있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펄 어비스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펄 어비스라고 하는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유명한 이 펄 어비스 주가 같은 경우에 자, 6월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 되게 안 좋았죠? 하락장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펄어비스 어땠습니까? 오히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주가 6월 이후로부터 저점부터 25%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요. 방금 제가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 검은 사막 모바일 자 다음 화면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부터 벌써 뭐 사전 가입자가 뭐 400만 명, 500만 명 어마어마한 관심 속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진출하려는데 대만에서도 지금 200만 명 이상 사전 예약하면서 우리나라에 불었던 열풍을 그대로 대만 쪽에도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게임주는 어땠습니까? 쭉 빠지기만 했던 게임빌과 다르게 펄어비스는 주가가 상장하면서 계속 뭐 8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계속 올라갔고요. 하락장에서도 안 빠지고 주가가 오히려 25%가 올라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이죠. 자, 정말 블록버스터. 정말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갖추고 있다면 벌어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고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안 빠지는 얘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한 거 W게임즈라는 게임도 있어요. 이건 카지노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뭐 남북경협 이런 것만 보고 있을 때 이 W게임즈 8월 한 달 동안에는요. 29% 올랐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주가 상승이 8월 한 달 사이에서만 나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뭐 제약 다른 걸로 쏠려 있지만 그 와중에서 이렇게 스물스물이 아니죠. 이 정도면 정말 세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게임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이번 주말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아시안 게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스포츠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지금 이 엄청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시안 게임이 지금 하고 있는 요 사이까지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임주가 크게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요.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과거부터 좀 유명했습니다. 알려지기도 했고 좀 덜 알려진 아마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이미 과거 주력으로 출시했던 그 모바일 게임이 글로벌 전 세계 8천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 뭐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이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 8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만큼 이 브랜드 가치 정말 확실하게 브랜드 가치를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종목이 이제 두 개의 이 블록버스터. 아까 보셨죠? 이 검은 사막 모바일 하나 나오면서 펄어비스 주가가 뭐 3배 뛰고요. 안 빠지고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거 보셨죠? 블록버스터고 후속작 2개 준비하고 있어요.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2개 출시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 2019년 그리고 2020년 창사 이래 즉 회사가 차려진 이래 가장 좋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거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기대감, 전망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이후 사게 되면은 더 비싼 가격, 크게 솟구친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그나마 저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내일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의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게임주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제가 이 말씀드린 종목들 잠시 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게임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이어지는 방송에서 종목 2개를 공개하신다고요? 종목은 하나인데 그 네. 회사가 네.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신작 2개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뭐 제대로 안 들으셨네요. 예. 예, 아무튼 말씀드릴 텐데 그런 말이 있죠. 이 똑똑한 미국인 한 명이 99명의 똑똑하지 않은 미국인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게임 산업에서 이거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 회사가 뭐 제대로 어설픈 여러 개를 출시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블록버스터급 게임 하나만 딱 잘 나와도 뭐 펄 어비스처럼 주가 뭐 200% 넘게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검증을 했고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내일 날짜 8월 28일이 되겠네요. 8월 28일이 아마 그 남은 2018년 주가를 통틀어 봤을 때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문 날이 아니냐. 바꿔 말하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일 날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시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과 그리고 이 투자 전략까지도 알아가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아시안 게임 직후 급등할 게임주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